예, 이슈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보니까 외국인 월요일 제외하고 우리 증시에서 계속해서 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위험자산 선호가 시작됐다라고 봐도 뭐 섣부를 수 있겠지만 그런 시점인 겁니까? 세계 증시 같은 경우는 비교적 긴 조정을 보여왔고요. 또 중국발 리스크가 표면화되면서 우려보다는 악재 해소로 받아들였던 게 아무래도 주가를 끌어올렸던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아무래도 그 미국의 경제 지표 호전 소식도 있고요. 또 미국 선물 시장에서는 7월 말까지 FRB가 0.25% 이상의 금리를 단행할 확률이 50%를 넘고요. 또 12월까지는 75%에 달하는 점도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이 지난주에 290조 원의 유동성 공급을 나섰고요. 이제 앞으로 전인대에서 추인을 받는다면 금리 인하, 지준율 인하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브라질에 이어서 또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는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전 세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을 부침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감염자 수 증가세가 꺾이기만 한다면 아무래도 그동안에 풀렸던 유동 자금이 증시 쪽에서 계속 이동하면서 주가를 붙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주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지금 확진자 수가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좀 잦아들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변곡점을 지났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번에 확진자 수가 조금 꺾이긴 했는데 이는 착시 효과에 불과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2월 초에 테스트 키트를 우한 허베이를 중심으로 해서 대량 보급시켰는데요. 그간 의심 환자로 분류됐던 사람들이 지난주에 많이 확진자로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은 좀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위중한 환자는 6천 명이 넘는 상태가 되고 있고요. 또 80개 이상의 도시에서 집단 감염자 발생을 우려해서 외출 자제뿐만 아니라 집단 회식 금지와 같은 봉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저장성의 윈조시, 항저우시, 웨이청시도 있고요. 광둥성의 선전시, 그리고 허난성의 정조, 해류장성의 하얼빈시, 여기에 베이징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텐진시까지도 긴급 통지문을 통해서 엄격한 이동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화웨이나 텐세 같은 IT 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선전 지역의 통제가 길어진다면은 통신 장비를 비롯한 5G와 관련된 생산 타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선 아직까지는 사태의 그 변곡점을 지난 것은 아니고요.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조업이 거의 중단됐다가 후베이성 제외한 지역에서는 10일부터 지금 조업이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어와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중국 현지에 있는 분하고 개인적으로 통화를 해봤는데 그냥 출근만 하고 일은 하지 않고 있는 기업도 꽤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부터 공장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이 공식적으로 재개가 됐는데요. 현재 공장 가동이 이제 일부 마스크를 비롯해서 위생용품을 중심으로 해서 가동이 되고 있지만 화중 지역, 연안 지역의 그 많은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교통 통제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부품 공급이 원활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려면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생산을 한다고 해서 제품을 팔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고민이 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공장을 가동한 톡스콘이라든지 BYD 같은 경우에는 자체 공장에서 마스크라든지 소독제 생산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가 신종 코레라가 확산될지 수그러들지 최대 고비가 되는데요. 춘절 뒤에 뉴턴에서 온 귀송자들의 잠복 기간이 이번 주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스러운 점은 중국 남부를 중심으로 해서 2월 중순서부터는 봄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신종 코렐라가 계절성 인플루엔자로 변이가 되거나 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독감처럼 대유행할 확률도 현재는 있다는 건데요. 언제든지 제2, 제3의 우한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안 지역, 그중에서도 3대 공업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장강 삼각주, 환발해 지역, 그리고 주강 삼각지의 감염 여부에 따라서는 세계 제조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도 큰 변동성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여파로 인해서 중국 GDP 성장률에 큰 타격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수치로 보면 어느 정도 되는지 나옵니까? 네, 이번 충격을 보면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외식이라든지 교통 관련해서는 춘절 기간에 40% 이상 감소를 했고요. 또한 1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5.4%로 8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춘절 효과뿐만 아니라 이번에 신종 코렐라 쇼크가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런 나오는 추세를 보면은 1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4%대까지 급감할 가능성이 있고요. 올해 전체적으로도 5.5% 전후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춘절 기간의 소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영화관서부터 시작해서 문화, 오락 쪽은 거의 제로 상태로 빠졌고요. 또 경제 활동의 20%를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가 현재 침체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침체를 이어갈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지방 정부 같은 경우는 세수 감소로 투자 재원조차도 확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까지 훼손이 장기화된다면 수출 기업, 외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국제 분업 시스템이 고착화되어 있는 현재 중국 제조업의 생산이 100억 달러까지 감소한다면 해외에서 생산과 판매는 67억 달러가 줄게 되는데요. 여기에 전력, 교통, 항만 그리고 항공 같은 피해가 시간이 갈수록 뚜렷해지기 때문에 사스 때처럼 V자형 경기 회복은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결국 2분기에 경기 부양책이 힘입어서 경기가 조금씩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세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6% 성장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인대 3월 5일에 개최될 예정인 게 이게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다라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경기 부양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나올지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예정대로 개최되는 것은 중국 정부가 목표하고 있지만 벌써 3월 하순에 예정되어 있는 국제 행사죠. 중국 개발 포럼이라든지 4월 15일 날 중국이 어떤 경우에도 절대 연기시키지 않았던 광주에서 개막되는 캔턴 페어도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전인대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관례대로라면은 전인대는 3월 5일부터 10일간 일정으로 개최가 됩니다. 문제는 전국에서 5천 명의 대표가 모이고요. 또 인민대의당 같은 경우에는 31개 성시에 홍보관이 개최가 되기 때문에 지방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업인, 전 세계 언론들이 대회장에 빽빽하게 몰린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신종 코렐라가 더 확산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 전인대에서 논의될 것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라든지 지준율 인하뿐만 아니라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도 발표가 되고요. 또 법인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가가치세도 인하되고요. 지방 정부의 채권 발행 확대뿐만 아니라 소비를 부추기기 위한 신차 구입과 관련된 보조금 정책도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4조 이원 같이 대담한 경기 부양책을 내놨을 경우에는 부동산 버블 우려, 또 과잉 생산, 또 부실 채권 문제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돈을 쓰는 정책보다는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7년간 240조 원을 투자해서
600만 개 5G 기지국을 건설하는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를 예상한 6G와 관련된 국제 표준을 갖기 위한 선투자 쪽에 먼저 조기 집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주시장에서도 반도체라든지 이런 그 5G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중국 성장률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6%뭐 바오류 계속 위태위태하다 그러는데 일각에서 5% 이하까지 얘기 나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한국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이 향일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이 지금 침체되어 있고요. 또 생산과 공급망이 아무래도 중국에 의존하다 보니까 상당히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뭐 수출입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7%로 어느 나라보다 대의존도가 높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출의 25%, 전체 수입의 21%를 차지하는데요. 특히 의류나 화장품, 농산물,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수출 비중이 60에서 80%로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 방한하는 관광객을 보더라도 중국인 관광객이 30%대고요. 또 외국인 노동자, 일용직 같은 경우에도 36%가 중국인입니다. 뭐 관광, 여행, 항공뿐만 아니라 건설, 그리고 저임금과 관련된 그 외식업체, 그리고 유행시설 같은 경우는 중국인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될 정도인데요. 이 때문에 이번에 그 중국의 그 신종 코로나 쇼크가 장기화된다면 우리나라 소비는 0.3에서 0.4% 정도 떨어지게 되고요. 중국의 GDP가 앞으로 1%포인트씩 떨어진다면 우리나라 경제도 0.2에서 0.3%포인트 정도 성장률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결국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0.45%포인트 하락, 그리고 13만 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정부가 종합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놔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뉴욕타임즈 얘기 들어보니까 중국 정부가 미국에 도움을 제의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직 2주째 미국을 초청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서방 국가의 질병 전문가들을 중국에 불러들인다면 현재 자연적으로 발생했기보다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던 바이러스가 누군가의 실수로 유출됐다는 의심을 받게 될 수가 있다는 점이 중국 정부가 상당히 고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 내 신종 코로나에 대한 외부 정보가 알려질 경우에는 중국이 더 고립이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중국의 패권 국가의 꿈도 그리고 지도력도 상실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1대1로 중국 제조 2025, 중국의 꿈, 우주 강국의 꿈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중국 정부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미숙함, 그리고 데이터 조작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외자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도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 붕괴되는 시점이 되고요. 또 이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복지나 생명보다도 사회 관리를 중시했다고 반발하면서 뭐 중국이 중간 소득 국가로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종신 임기제의 그 무소 분리의 그 지도력을 휘둘러왔던 시진핑의 권위가 추락된다면은 앞으로 중국은 내용에 휘둘릴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은 시자준이라고 부르는 시진핑의 군대들이 대부분이 당과 정부 내에 있는데 숙청인상할 수밖에 없고요. 통신과 금융과 관련된 국유기업, 또 IT 대기업의 인사 교체로 인해서 소비나 투자가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미국이라든지 서방 국가의 국제 방역 기구가 중국의 역학 조사를 벌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극도로 예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언론 통제에 매달리면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태로 중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도 여러 가지 지금 변화 일로에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적 변화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서방 질병 연구팀들 같은 경우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앞으로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최대 한 35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국제 정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 5년 뒤 소련이 붕괴되고요. 국가가 해체되듯이 이번에 공산당에 대한 정보 통제, 비밀주의, 그리고 관료들의 부패,
또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함에 따라서 신뢰 상실을 인해서 중국의 한동안 정치적 혼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경제적으로도 물류망 훼손에 따른 서플라이 체인의 기능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요. 또 생산 위축으로 식료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 필수품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주 노동자의 직장 복귀도 지연이 되고요. 또 생산 차질, 임금 상승,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서 중국은 그야말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중국의 경기 회복은 사실상 물러갈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되면 부실채권 문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위에나 쇼크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은 중국의 그 앞으로 향후 미래길이 꽃밭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사회적으로나 소비 심리 변화에도 많은 또 예측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올까요, 심리에는?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집회나 동정 같은 경우에는 100여 종의 세균이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감염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드름을 일으키는 프로피니, 박테리움 아크레네스라든지 살모넬라균, 대장균이 항상 동전이나 집회에 있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침투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때문에 고액권 집회를 중심으로 해서 플라스틱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캐시레스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래도 위생 면에서도 현찰보다는 아무래도 디지털 통화 쪽으로 발행이 더 늘어나게 되고요. 사회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외식보다는 냉동이나 즉석 식품과 같은 나홀로 식사가 또 앞으로 유행을 할 거고요. 보건용품, 일회용품, 또 외출보다는 5G를 활용한 그 실내 내조 활동이 더 번창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국내 여행보다는 해외여행 그리고 청교를 중심으로 한 소형 가전 특수가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중국과 관련된 수출주들도 이제는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고요.